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식과 그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수식 편집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이는 바와 같은 메뉴가 뜨게 됩니다. 도구 상자들 중에서 상단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수식 명령에 해당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부분은 수식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첨자부터 시작하여 장식 기호, 분수, 근호, 합, 적분, 극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로 나눗셈, 최소 공배수, 최소 공약수, 이진수 변환 같은 경우에는 네오 버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상호 관계, 괄호, 경우, 세로 쌓기, 행렬에 대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화살표는 입력 도중에 이전 단계로 가거나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수식이 모두 입력된 이후에 반드시 넣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본문에 입력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 기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보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문자, 그리스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입력해 보시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합 기호, 연산 논리에 대한 기호, 화살표, 기타 기호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대문자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스 소문자에서는 보기와 같은 문자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식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오니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입력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식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곱하기 3은 분수, 분모, 분자 곱하기 3. 여기에서 수식을 집어넣는 부분은 곱하기 연산 기호가 들어갑니다. 빼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소문자 기호가 2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첨자가 나타납니다. 상단에는 키보드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분수를 먼저 명령을 주시고 분모와 분자에 위첨자가 입력이 됩니다. 오른쪽에서도 그리스 소문자 입력이 되시고 위첨자 그리고 분수가 입력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한글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 아래에 바로 첫 번째 가로 1번을 입력하신 후에 한 칸 띄우시고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수식 도구 상자를 클릭하는데요. 단축키는 Ctrl NM 또는 수식 도구의 윗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식 편집기 창이 열리게 되고 상단에 있는 명령들과 하단에 있는 기호들을 이용하여 지금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문자 R은 그대로 입력을 하십니다. 곱하기는 연산 논리 기호를 클릭하여 곱하기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3은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시고 는도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분수라는 명령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도구 분수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분자 부분에서는 360H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하단 부분에서는 이 다음에 그리스 소문자에서 찾아서 파일을 입력합니다. 가로를 열고 그리스 소문자에서 파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십니다. 아래 첨자 명령어를 줍니다. 아래 첨자 명령어를 주게 되면 입력 창에 빨간 박스가 하단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A를 입력하신 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상태에서 빼기를 입력하시면 아래 첨자로 계속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A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와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오실 때에는 상단에 보이시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커서가 커졌지요? A로부터 나왔습니다. 빼기 다시 한번 그리스 소문자 입력하시고 또 아래 첨자를 클릭하신 이후에 B를 입력합니다. 아래 첨자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가로를 닫으면 분수 부분이 모두 끝났고요. 곱하기는 분수로부터 다음 단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항목을 클릭합니다. 커서가 분수만큼 커졌을 때 연산 논리 기호를 찾아서 곱하기를 클릭하시고 3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위의 창에서 메뉴들, 각종 명령과 기호들을 찾아서 제가 모두 입력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아랫부분에 명령어로 입력된 내용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출력 형태와 같은지 확인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넣기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본문에 내용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너뛰어야 되는데요. 스페이스바는 한 칸씩 움직이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8칸씩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 문항을 하기 위해서 가로 2번을 본문에서 입력한 후 한 칸 띄우시고 다시 한번 수식 입력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처음부터 분수 내용이 나옵니다. 분수를 클릭하시고 상단에는 A 그리고 위첨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첨자 명령어를 주고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분모 부분에는 T를 입력하시고 다시 위첨자 명령을 주고 2라고 입력을 합니다. 분모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또는 위첨자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클릭합니다. 빼기 숫자 1을 입력하시고 는 다시 분수가 나왔습니다. 명령어를 먼저 주고 상단 부분을 입력하시고 하단에는 마우스로 클릭하여 입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위첨자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분수로부터 나옵니다. 가로를 열고 대문자 더하기 소문자 M 가로 닫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넣기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합니다. 이렇듯 수식 편집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그대로를 찾아서 입력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입력한 이후에 무언가 오류가 생겼다, 잘못 입력했다 하면은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가 수정하고자 할 때는 그 객체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더블 클릭하여 수식 편집기를 열은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 클릭하시고 삭제 후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수정이 되었다면 반드시 넣기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시된 문항에 대해 수식 입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 부분 중에서 가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창을 열어보시고 상단에 보시면 가로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가로는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와 메뉴에 있는 가로를 넣는 경우는 나타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로를 열고 소가로 모양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안에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보기와 같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A, B, C 하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본문에서 가로를 열고 입력하는 모양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가로의 모양을 먼저 명령을 주시고 예를 들어 ABC가 가로가 아니라 세로 형태로 입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로 쌓기라는 것을 클릭하셔서 세로로 쌓아 주셔야 가로의 모양이 이렇게 길게 변환이 됩니다. A, B, C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식 편집기에서 가로의 모양을 먼저 선택한 이후에 세로 쌓기를 이용하셔서 만들어주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렬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또한 가로의 모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의 모양이 없는 경우, 두 번째에서는 가로의 모양이 소가로, 절대, 대가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두 번째 가로 모양으로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 X, 두 번째 Y, 그리고 세 번째 칸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행렬 안에서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행렬 안에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4개의 도구가 보이실 건데요. 첫 번째 것은 줄이 증가하고 두 번째 것은 칸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세로로 되어져 있는 도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 B, C 입력을 하신 이후에 아래쪽에 한 줄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에 보면 방금 전에 했던 칸 추가 바로 왼쪽에 보시면 줄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줄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행렬 버튼을 누르셔서 마지막에 있는 세로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로가 삭제되었고요. 두 번째, 가로로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행렬 부분의 끝에서 두 번째, 가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에는 항상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추가, 삭제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 그리기는 모양이 사각형, 동그라미, 선, 그리고 코, 자유로운 다각형입니다. 한글에서의 그리기 도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두 가지는 글상자를 의미합니다. 보기와 같이 사각형, 원, 선이 있고요. 이것은 호그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곡선, 두 가지는 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점이 보여지는 선 같은 경우에는 객체와 객체를 연결해주는 연결선에 해당이 됩니다. 도형을 하나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사각형을 한글에서 이렇게 그리고 난 이후에 객체 속성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보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 객체에 대한 가로와 세로의 크기입니다. 즉 너비와 높이를 내가 원하는 수치대로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하나의 도형을 하나의 큰 글자처럼 취급하는 것이고 본문과의 배치는 본문에 있는 글과 그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나비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해당이 되고 이 줄 모양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글자가 같이 어울려져서 그림 옆에 글자가 놓여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림 옆엔 글자가 놓여지지 않습니다. 즉, 그림이 놓여지게 되면 양쪽 옆에는 어떠한 글자도 올 수 없는 자리 차지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위에 있고 글자가 아래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이 글 바닥에, 즉 글이 위에 있고 그림이 바닥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그리게 되면 항상 기본값으로는 이렇게 글 위로 잡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도형의 선의 색깔과 선의 종류, 끝의 모양, 굵기를 설정하시고 모서리 모양을 둥근 모양이나 반원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홀을 그렸을 경우에는 홀을 보기와 같이 부채꼴이나 활 모양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채우기 탭을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설정하거나 없앨 수도 있고 그라데이션이나 그 도형 안에 그림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한글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밑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상단 부분부터 순서대로 도형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 보시면 이것은 사각형 도형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클릭, 드래그 하여 그림을 일단 그립니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개체 속성 창이 뜨게 되고요. 제시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기는 너비는 100, 높이는 17로 합니다. 숫자를 입력하신 후 크기 고정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 숫자의 변경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위치도 글 앞으로, 즉 그림이 글 위로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선 부분으로 가셔서 끝의 모양을 반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면색을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개체 속성에서 이와 같이 내용을 입력한 후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부터는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그린 이후에는 글자는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한글에서는 반드시 상단에 보이는 글자 넣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게 될 것이고 이때 도사 비엔날레 전시라고 내용을 입력하십니다. 자, 블럭을 잡아서 상단에 함 초록 바탕이 아니라 도듬을 클릭해 줍니다. 크기 24포인트를 입력하십니다. 아니면 펼친 목록에서 24를 클릭하시거나 직접 숫자를 입력했을 때는 반드시 엔터키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글 상자의 정렬이 있는데요. 정 가운데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자 색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첫 번째 도형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상자를 그리게 될 건데요. 이것도 사각형 도형을 먼저 클릭하시고 대략적으로 클릭 드래그 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 탭부터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너비는 120, 높이는 50. 크기 고정 체크 이후에 선의 모양에 가서 둥근 모양을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가서 노란색을 선택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노란색을 클릭을 했지만 제시된 곳에서는 색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검정색, 그리고 색채움 없음만 제외하시고 여러분들이 임의의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클릭하여 위치를 적당히 맞춰줍니다. 하단에 보시면 1, 2, 3, 3개의 목록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1, 2, 3 하나씩 하나의 세트가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숫자 바닥에 있는 사각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객체가 하나의 세트인데요. 항상 첫 번째 그려지는 것은 글자의 수가 가장 많은 걸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은 처음에 그려진 것이 순서가 가장 바닥부터 상단으로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2번 바닥에 있는 작은 사각형, 직사각형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려주시고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하여 개체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 조건의 내용을 보시고 입력을 하십니다. 20과 6 크게 고정하시고 선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채우기로 들어가서 임의의 색깔을 입력합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크기와 색깔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그리신 이후에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기본 탭에 크기 13, 13 지시된 대로 입력을 하시고 크기 고정 이후에 이 부분은 흰색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채우기에 들어가서 흰색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할 때는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클릭합니다. 숫자 2를 입력하신 다음에 블럭을 잡고 글자체 굴림 20포인트를 입력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여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 상자 같은 경우도 사각형 클릭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이것은 글자를 먼저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자에 대한 크기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글꼴과 글자의 크기 그리고 선의 종류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글자 넣기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십니다. 작은 예술가를 위한 집 블럭을 잡아서 먼저 글꼴을 선택한 이후에 글자 크기도 선택을 합니다. 가운데 정렬하시면 글자의 모양도 제대로 보이고 비율도 어느 정도 되도록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든 이후에 더블 클릭하여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선의 모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하였으니 저는 파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객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되고요. 모두 다 선택하고 싶으실 때에는 하나를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연달아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의 객체를 하나 선택한 이후에 상단에 보시면 글자 넣기 바로 아래에 객체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클릭하셔서 크게 윈도우를 그립니다. 이러면 세 개의 객체가 모두 다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를 복사를 할 것입니다. 복사하실 때는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V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이후에 도구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더하기 버튼이 뜹니다. 그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객체가 복제되어서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도 컨트롤 키를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시면 옆으로 위치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Shift 키도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드시 컨트롤과 Shift를 먼저 놓으시면 안 되고 마우스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컨트롤과 Shift는 끝까지 누른 상태를 유지하신 다음 두 번째 객체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다시 더하기 버튼이 뜨게 되면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키보드를 나중에 손에서 띱니다. 자, 선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객체를 눌러서 푸시고 상단에 2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가면 입력 커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우시고 숫자 1로 바꾸시고 옆에도 다시 클릭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세 번째, 3. 이렇게 하면 크기나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춰져 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축소하여 보시면 입력되어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입력이 전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개체 선택을 크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동하여 갖다 놓습니다. 현재 이 그림들 밑바닥에 아주 큰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큰 사각형을 그려줄 것입니다. 적당한 위치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사각형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 기본 탭에서부터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이 사각형의 크기는 너비가 130이고 높이는 145입니다. 그리고 끝의 모양은 직각이기 때문에 선에서는 선택할 사항이 없고요. 채우기로 가셔서 색상을 기존에 넣었던 것보다는 좀 흐린 색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 도형이 내가 그린 도형을 모두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도형을 앞으로 또는 뒤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 뒤로를 클릭하셔서 맨 뒤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맨 뒤로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가운데 있는 글 상자가 투명이 아니라 흰색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세 개의 객체를 모두 다 선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색 채우기를 없애줍니다. 처음부터 했다면 수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이제 상단 부분에 두 가지 내용만 남았습니다. 그림을 입력하는 경우와 도자 비엔날레라는 글맵시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입력 메뉴에 그림 도구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요. 우리가 문서라는 곳에 내 PC 문서 안에 ITQ 폴더방 안에 픽처 폴더방 안에 소스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준비된 곳에 들어가시면 ABC 주식회사라는 그림이 보이게 될 겁니다. 로고 1번입니다. 열기를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를 반드시 이 도형 위가 아니라 반쯤 걸치도록 그립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났을 때 이렇게 맨 뒤로 숨어버리게 되면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공간에 그림을 입력합니다. 이 그림 또한 더블 클릭하여 제시된 내용과 같이 크기를 먼저 선택합니다. 40, 30. 크기 고정을 체크한 이후에 이제 위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형을 그렸을 때는 항상 글 앞으로 있었는데요. 그림을 가져와 보니 어울림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문과의 배치가 다를 경우에는 그림의 순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불러온 그림의 위치도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회색조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상단에 그림 탭을 클릭하여 그림의 효과에 보시면 회색조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회색조를 클릭하시고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도형 상단에 그림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위치를 적당히 갖다 놓으시고 이 그림에 해당하는 지시사항 중에서 하이퍼링크는 현재 그 명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커서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는 것인데 이동하는 위치가 바로 3페이지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3페이지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글자를 입력하게 될 건데요. 이것은 글맵시에 해당이 됩니다. 상단의 입력 도구 아래에 글맵시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맵시 만들기 상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이후에 글맵시 모양을 펼치셔서 전체적인 외곽의 모양을 찾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오른쪽으로 줄이기입니다. 제시된 글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크기를 설정해 주십니다. 50, 45 크기 고정 체크한 이후 글맵시 또한 그림처럼 어울림으로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도 글 앞으로 클릭을 하시고 색상은 파란색이긴 한데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채우기에 가서 면색을 바꾸시면 됩니다. 현재는 파란색이 설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글맵시에 오타가 났다거나 모양이 다르다면 마지막에 있는 탭 글맵시로 가서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하여 놓습니다. 4번의 문항도 모두 만들어 보았습니다. 항상 모두 작성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직사각형의 3개의 색깔이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하양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회색 톤으로 보여지는데 밝기가 밝은 것,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색깔이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를 선택하여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채우기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시된 모양 그대로 입력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3번과 4번 수식 입력과 도형을 그려서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